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질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려는 것이 대기업과의 비교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은 이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과 1대1로 정확하게 매칭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픈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건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하면 조금 융통성이 높긴 합니다. 대신에 저번에 대기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융화돼 있고 하나가 돼야 되고 단결, 튀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런 어떤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기업에도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규율이 있고 집단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는 데에서 절대 튀면 안 돼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 과정, 거기서 장점은 뭡니까? 조금 무겁지만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안정적이면서 날리지 않죠. 반면에 한국은요, 융통성은 좀 있는 편입니다. 융통성은 있어요. 조금 뭐가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 편이고, 혹은 나이가 어려도 상사한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는 훨씬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한 주장이 조금 먹히는 부분이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문화라든가 일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이 좀 개인적이고 정이 없고 좀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양국을 다 경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좀 정이 없어요. 더욱더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잘 되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고, 자기 개인주의가 조금 앞서는 성향이다 보니 조직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날립니다. 가벼워요. 항상 불안정해요. 오늘 잘 나가는 회사도 내일 없어질 수 있고, 어제 창업을 했는데도 얼마 뒤에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한국의 중소기업이에요. 오히려 일본보다 조금 위험하고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다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난 문화에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힘도 강하고 어떤 노동자 부분에서의 입장에서 뭔가를 많이 들어주고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강합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나면 어떻게 산으로 가? 지금 이 내가 잘났다라는 거는요, 직원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장이 잘나고 직원이 잘나고, 잘난 사장 하나가 회사를 이끌어간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결국 회사의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관리했을 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회사가 살아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였을 경우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펼치고 뭔가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같이 해결책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직원이 돼야 돼요. 회사 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복리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지몬미. 일본의 경우에는요, 교통비를 지원하죠. 교통비라고 하는 거는 출퇴근, 회사에서 집까지 30분이 걸리건 1시간이 걸리건 그에 따른 교통비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월세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부분은 각종 수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고, 그 수당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수당만 잘 챙겨도 굉장히 짭짤한 생활비가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임금 체계가 달라지고, 이걸 뭐 보너스를 뭐 임금에 넣느니 빼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어려워서 다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수준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좀 잘 받으면 한 반 정도 받을까요? 대기업 수준이 한 반 정도 될까요? 이에 반해서 일본은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약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히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초봉에 현혹되지 마세요. 초봉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초봉을 많이 주는데 임금이 안 오르네? 초봉은 괜찮았는데 대리가 돼도 별로네? 과장이 돼도 얼마 안 올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눈앞에 있는 초봉의 숫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래 가치와 장단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봉이 좋아서 취업을 했어요. 자, 근데 취업을
해서 회사를 들어갔네. 어쨌든 좋은 회사에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취업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취업하면 이제 일 배워야죠. 근데 일 좀 배우려고 하면은 뭔가를 또 어떤 라인을 타야 돼.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습니다. 사람 있는 어디를 가서 곳에 가면 다 정치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람이 3명만 모이면 이게 사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서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만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임원들 많은 회사 절대 가지 마세요. 임원들 많은 회사 가면 특히 그런 성향이 심합니다.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취업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진짜 뼈를 묻을 거야. 나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고 일 배워야 되는데 또 뭔가가 이상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사내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돼요. 일 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다른 거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이직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의 경우는요. 진짜 내가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나를 자를 일은 거의 없다. 중소기업의 업체들이나 이런 그 창업이라든가 창업 대비 폐업률을 봐도 일본이 훨씬 낮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부분에 어떤 문화가 조금 기여를 합니다. 제가 대기업의 보너스를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국은 사업부별로 천차만별인데 일본은 완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버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라는 물음이 왔을 때 그 이득들은 고스란히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 회사에서 돈을 모아서 뭘 하느냐, 계속 어려울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를 위해서 비축을 해놓는 거죠. 그게 일본의 전통적인 검소하고 성실한 그런 어떤 저축하고 아끼는 문화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한국과 일본 회사가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두 나라의 방향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진짜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사장은 도망을 다니든지 은행에서는 압박이 들어오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형태 또는 순서가 굉장한 폭풍들이 몰아칩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굉장히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안정적으로 생겨요. 안정적으로 생긴다라는 말은 내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주변의 업체들, 그 다음에 나와 연계되는 모든 회사들, 그 다음에 나한테서 물건을 받는 회사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많은 부분들이 사회가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 맞물려 있다라는 게 양날의 검이 있죠. 맞물려 있어서 연쇄도산을 할 경우도 있지만 맞물렸기 때문에 옆에서 끌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그 다음에 같이 상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이 강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강소기업이라는 단어조차도요 원래는 모태가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뭐 예전에 산업연수라든가 시찰이라든가 많은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쪽에서 많이 보아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관계, 이 두 집단이 어떻게 서로 도와주고 먹고 사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과감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일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일본을 따지진 않고요. 자, 오늘 한국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기업의 목을 메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목을 매냐? 일에 목을 메고 취업에 다 목을 메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 대기업부터 먼저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인력은 대기업을 향하고 있고 모든 기술들은 대기업을 향하고 있어요. 왜? 거기밖에 제한을 할 데가 없으니까. 이 나라는 중소기업들, 벤처업체들, 스타트업들 뭐 좀 아이디어 있고 기술이 있어서 뭐 좀 만들면요 당최 이 나라에서는 제한을 할 데가 없어. 그래서 다들 가는 데가 삼성전자 아니면 LG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대기업들에 들고 가는 거예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기업의 아이디어 들고 가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제안을 해서 계약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살거든. 직업도 월급 주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뺏기는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하나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만들어야죠. 우리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는 어려워도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전부 다 우리가 다 기술을 보유하고 제조기술도 보유하고 다 우리가 만들 거야.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듭시다. 자, 그럼 이 회사가 활동을 하면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대기업이 알게 돼요. 자, 눈독을 들이죠.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야, 너네들 기술 좋더라. 야, 너 괜찮네.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너네 특허 있어?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야, 너가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부를 하게 되죠. 아, 형님들 저 안 할래요. 저희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이 기술이 좋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기술. 대기업에서는 계산기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저거 만들려면 몇 명
인력 투입해가지고 얼마를 해야 되는데 야 그냥 우리가 저기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는 태클이 들어와요. 중소기업이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 직원도 월급 줘야 되는데 그 핵심 기술 갖고 있는 인력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바람 한번 훅 불면요 그냥 쓰러져요. 자 그럼 그 쓰러졌다. 그 쓰러질 쯤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허, 제조기술, 공정 다 사야죠. 누가? 대기업이. 싼 값에 다 사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이 이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그 대기업 하청업체라면 대기업 하청업체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조금 돈 좀 번다는 중소기업들 다 대기업 한국에 다 하청업체 하잖아요. 그럼 또 요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대기업 거래 조건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기업의 거래 조건이라는 건 정말 피가 마릅니다. 여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뭐 3개월 여신, 4개월 여신, 2개월 여신. 그 말은 2개월 뒤에 돈 줄게, 3개월 뒤에 돈 줄게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 큰 자금이 묶이게 되는 거죠. 대기업이랑 거래하는데 그게 뭐 작은 규모로 하겠습니까? 정말 큰 규모의 돈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그대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2개월 여신이면 2개월 묶이는 거고 6개월 여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그 돈이 묶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회사 사장은 어떻게 한다? 이 돈을 메꾸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밥 먹듯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은행 이자도 세요. 자, 그럼 그 센 이자 받아서 어떻게 공장 돌려야지, 회사 돌려야지. 누구랑? 같은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랑. 야, 내가 네 원료 제공할게. 너가 나 이거 좀 빌려줘. 그래, 너는 이거 좀 빌려줘. 나는 니한테 이거 줄게. 그런 식으로 돈이 묶인 돈 없는 중소기업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외상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다가 한 형제가 삐끗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줄줄이 도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줄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아요? 대기업만 살아남죠. 대기업 승.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돕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벤처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멀었어요.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예요. 보여주기 시기인 거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본 엔지니어들 기술적인 레벨을 떠나서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치를 해요. 엔지니어들도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한다니까요. 연구개발에 몰두를 하고 뭔가를 자기의 기술을 연마해서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고 그 후배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걸로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사내 정치를 하고 있다니까? 40 넘어가면서부터. 뭐 어쨌건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후진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눈 가리고 다들 아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를 해갖고 뭔가를 고쳐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 후배들과 우리 아들, 딸,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생각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저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 것이냐.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모든 걸 갖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경쟁력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도전정신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 정해져 있죠. 한정돼. 뭐 이번에 어저께 뉴스 들으니까 또 대기업에서 채용 인력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어떡할 거예요? 더 점점 입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진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결국엔 개인의 자유지만 다음에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일본 비교를 해서 또는 뭐 그걸 빙자한 또 우리나라의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진짜 요즘 경기 너무 안 좋고요. 고용 지표도 점점 떨어지고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한 조짐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어쨌거나 많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 제가 영상 올리면 띵동 하고 뜹니다. 힘내시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힘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을 겁니다. 엔저였습니다.